도로 위의 안전 꿀팁.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 지킴이 도로교통공단의 이종숙 면허시험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 동안 올해 변경된 운전면허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잠깐 숨고르기 차원에서 오늘은 좀 과거로 한번 거슬러 과거. 올라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두 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면허증은 언제 발급이 됐을까요? 조선시대? 최초의 운전면허요. 그때도 뭐 말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 뭐 자동차가 생기면서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딱. 그냥 찍어보세요. 그냥 몇 년 딱. 1885년? 1885년. 네. 1885년은 벤츠의 창립자이신 칼 벤츠님이 네. 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때가 1885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면허증은 1913년에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PD님은 PD님이에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 70주년이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지금에서 70년을 빼니까 그럼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맞죠. 지금 4년이니까 플러스 1. 또 산수를 가르쳐줘야 되네. 70주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1983년인데요? 예? 무슨 말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정리 좀 해주세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정리 좀 네,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사수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산수 청소.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1913년도에 네. 우리나라 최초 면허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자동차가 들어온 게 1903년에 네. 고종 황제님 어차로 수입된 미국산 포드 모델 A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데 예. 그리고 나서 운전 면허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는 1913년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운전 면허 제도라는 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네. 뭐였냐면은 1908년에 인력거 영업 단속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 인력거꾼의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력거를 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자격이나. 그렇죠. 예, 생각해보세요. 인력거도 바퀴가 달렸고 네. 사람을 맞아요. 싣고 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인력거꾼의 자격 기준은 뭐였을까요? 힘이 세야 된다. 힘이 세야 된다. 예. 맞죠. 또 그리고 왠지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여야 한다라는. 남자여야 한다. 있었을 것 맞아요. 예. 사극 같은 거 보면 예, 여자가 예. 끄는 끄는 인력거꾼은 거는 못 본 것 없어요. 같아요. 예. 그죠? 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 간단하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 네. 18세 이상 면허 취득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고 보면 18세 이상은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 이거 좀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뭐요? 아까 1913년인데 왜 70주년인 거죠? 네? 이게 너무 궁금한데. 예, 그러니까요. 네. 저도요. 예. 공단 70주년 하고 예. 공단 70주년 하고 아. 아마 조금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예. 아하. 그렇군요. 그래갖고 괜히 우리 산수만 헷갈렸네요. 나는 PD님이 틀릴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저분이 운전 그 점수도 뭐 99점인가 막 그래요. 완전 속아버렸네. 그랬군요. 그럼 괜히 이제 장기심을 의심했잖아요.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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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은 저도 그러면 어쩌면 네. 그 인력거꾼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그냥 딱 맞춤이시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네. 맞춤 완전 인력거꾼이십니다. 인기 많은 예약해야 되는 그러실 거예요. 같아요. 예, 구한말에는 인력거랑 마차랑 그리고 서양에서 막 들어온 자동차까지 그렇게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공존하면서 네.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갔던 그런 게 정말로 격동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도
딱 그런 격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이유가 왜냐하면 있나요? 요새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교통수단인 자전거, 자동차의 형태를 넘어서 네.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공유 전기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네, 같은 네, 그런 네. 개인형 이동 장치, 맞아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자율주행차에다가 드론을 이용한 아. 도심 항공교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 그래가지고 여행용 아, 캐리어 가방에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머, 어머.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다 전동 킥보드를 합체를 시킨 이게 요상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그 가방에 네. 타고 이 킥보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나. 그러면은 네. 이것도 혹시 면허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얘는 일단 기본이 전동 킥보드 위에 캐리어가 올라가 얹은 있는 거기 거구나. 때문에 아.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동 킥보드예요. 예.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요. 당연히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예. 중국인 유학생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이걸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단속을 당한 예.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우리나라 법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네, 봤는데 우리나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끌고 가면 가방인데 네. 타고 가시면 이거 원동기입니다. 네. 근데 어디 많이 걸어야 될 때 이거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아니 그냥 어디 많이 걸 때 사실 우리 일반 캐리어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애들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어린애들 엄마 맞아요, 다리 맞아요, 아파 맞아요. 이럴 때 네, 딱 맞아요. 태워가지고 얹어놓고 이렇게 태우고 밀면은 싶죠. 네. 근데 안 됩니다. 예. 아쉽다. 네. 그렇군요. 예. 다시 우리나라 최초 운전면허 제도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예. 이용문이라는 분이 최초로 취득하셨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10년 초,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명밖에 안 됐다라는 건 전 이해가 되는 게 예. 뭐 자동차나 뭐 한 대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차가 차가 없으니까 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일반인은 아닐 것 같고 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운전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고종 황제 어차로 차가 들어왔다고 네. 했죠. 그래서 장길 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종 황제, 순종 황제, 그리고 조선 총독 운전기사가 그 3명에 예. 속하는데 이게 다 일본인이었다고 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이 자동차라는 게 엄청 비싼 서양의 신문물이었고 네. 게다가 다루기 어렵고 사람을 치어 죽이는 무서운 쇠로 된 망아지라는 쇠망아지. 그런 공포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겠다. 있었다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쯤 해서 한국인 갑부 이용래라는 분이 일본인 사업가들과 함께 미국에서 포드 승합차 10대를 딱 주문을 해서 네. 노선버스 사업을 준비를 오. 하십니다. 예. 근데 운전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12년에 직접 운전 교습소를 차리고 운전수를 이제 양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나. 예. 그래서 자동차 아까 그 무섭고 위험한 예. 거란 개념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수강료 면제 오. 딱. 오. 그리고 성적 우수자 보너스 지급 와우. 딱.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졸업 후 회사 채용 딱. 와우. 예. 어. 예. 이게 근데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수요 없는 공급 아닙니까? 이걸 따서 뭐 일단 이렇게 근데 파격적인 제안이 생기면은 네. 좀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10명을 교습생을 모아서 네. 그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 이용래님의 아드님인 이용문님이 1913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최초 우리나라 운전 면허를 이제 따게 됩니다. 그나마도 그럼 나머지 9명은 일본인이었던 일본인이셨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시기가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무허가 사설 학원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별도로 시험은 없었고
이게 이제 수료증을 면허증으로 대신을 예. 했었죠. 근데 아무튼 공식적인 우리나라 그 최초 운전 면허증으로 그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주관하는 그런 본격적인 자동차 운전 면허는 언제쯤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사서일이 생겼으니까 뭐 그 다음 해나 뭐 이렇게 바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 무허가 사설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나서 2년 뒤에 1915년에 네. 인력거 영업 규칙에 기초한 자동차 취체 규칙, 요게 이제 옛날 단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단속 규칙이 예, 예. 생겼는데 그 7조에 보면 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할 경무부장,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최초의 그 운전에 대한 기준이고, 그래서 당시 자동차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양성소에서 경찰이 실시하는 기술시험,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명패, 지금처럼 생긴 그런 게가 아니라 카드 형식이 마패 같은 아니고, 게 네. 폐 타입의 면허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국가기관에서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면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운전면허의 역사를 들어본 거잖아요. 네. 몰랐던 사실을 또 많이 배웠고 또 그 시절로 살짝 돌아가는 약간 그 옛날 영화를 한 편 본 듯한 그런 느낌까지 살짝 그러네요.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뭐 예. 다음 시간에는 운전면허 변천사 역사를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이종숙 면허시험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서수미 캐스터. 도로교통